우리 이글드림의 멋진 금요일을 불태울 팬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한 강의를 듣기 전 더 귀한 더 귀한, 스폰서님께서 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열심을 다해서 리더님들에게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PF26년 하반기를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3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신규 ABO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신규 ABO 프로모션은 우리 비즈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년 그 3년 미만 신규가 매출 중 50%를 차지하며 전체 신규 ABO 절반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을 할 정도로 신규 프로모션이 시작되는 그 달에는 매출이요. 88%까지 아주 높은 구매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많은 리더님들께서 예, 예. 지난 9월에 많은 리더님들께서 참여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셔서 리더님들이 원하시는 니즈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리더님들이 원하시는 본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샘플 키트를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리더님들께서 사업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ABO 후원을 해주신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을 위한 감사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20만 원 이상 첫 구매한 신규 ABO를 10조, 20조, 30조 이상 후원하신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께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본 시즌에는 많은 활동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님들에게 또 기쁜 소식이지요.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소식 중 오랜만에 찾아온 장소 프로모션과 앰모스피어 보상 프로모션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8월 다시 시작된 장소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매달 장바구니에 필요한 제품만 쏙 넣어서요. 원하는 날짜에 알아서 착 배송해주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 기준 18%를 차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장소에 집중해야 할까요? 가입 후 3개월 내 장소로 연결 시 충성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에 비해 월 평균 구매액도 2.1배나 높았고요. 다음 회계연도 말 유지율 역시 1.2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월 다시 돌아온 장소 프로모션, 신규 구독 유입 강화를 위해 생애 첫 장소 가입자를 위한 혜택과 제품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월 30만 원 이상 연속 주문자에게도 혜택을 그리고 구독 초기 유지력 강화를 위해 장소 3회에서 5회차 구매자에게도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구독으로 생애 첫 장소를 시작한 소비자에게는 3에서 5월 3개월 연속 구매 시 글리스터 치약 2개를 6월에 제공합니다. 제품 구매력 강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구매 시 3월에서 5월 3개월 연속 구매는 대용량 스캘프 헤어스파 샴푸를 6월에 지급해드리고요. 6월에서 8월 3개월 연속 구매는 GNH 러니시 바디로션이 9월에 지급됩니다. 3월에서 8월 총 6개월 연속 30만 원 구매는 뉴 논스틱 팬 3종 세트를 증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초기 유지력 강화를 위해 3에서 5회차 소비자를 위해서 특별 혜택으로 달성 다음 달 각 A클릭 머니를 5,000원을 제공합니다. 장소 드림 어게인 프로모션으로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더 큰 활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는 장소 3에서 5회차 특별 혜택 예시 안내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앰모스피어 스카이 보상 판매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요즘 공기가 좋았다가 또 살살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인 5 마이크로미터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봄에는 초미세먼지가 여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자 10만 명 당 초과 사망률은 65세 이상이
25세 이상보다 3배 이상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직격이 작을수록 위험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전일 대비 10마이크로 증가했을 때 미세먼지 대비 초미세먼지로 인한 일일 사망률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입자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후년인 28년 5월은 앰모스피어를 단종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체 단종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앰모스피어 필터도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또한 부품 단종으로 AS 서비스도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앰모스피어 스카이 프로모션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환승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존 제품 타사 공기청정기 모두 가능하며 스카이 제품 구매 시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권, 블루 구매 시 아메이 바우처 10만 원권을 증정 드린다고 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더욱 건강하게 할 기회,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미세먼지를 스카이로 꼭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환승 타이밍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PF26 회계연도 이글드림 그룹 뉴핀 세미나 프로모션과 마이 웰리스의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다니던 데랑 나소린이 그냥 네. 참가 조건은 26회계연도 플래티늄 이상 성취하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는 히소토리컬 핀 자격 유자격으로 새로운 레그 6개의 Q가 증가하신 리더입니다. 또한 3월에서 4월 이글드림 그룹 내 마이 웰리스의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대상은 유자격 SP부터 가능하며 2026년 3월 USP도 가능합니다. 참여 조건은 3월, 4월 동일하며 뉴 ABO 등록 후 마이 웰리스 앱 리포터 제출 후 20만 원 구매를 월 5세트 이상 하신 리더님들에 한하여 첫 번째 혜택은 순위 선발입니다. 3월, 4월 합산 실적 기준 1에서 7위는 홍콩, 마카오, 뉴핀 세미나를 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추첨 선발입니다. 3월 5세트 달성, 그리고 4월 5세트 달성 시 추천 대상이 되며 추첨 3명의 리더님도 홍콩, 마카오, 뉴핀 세미나를 참가 가능합니다. 마이웰리스의 구매 후 제품 20만 원 구매는 원포원 제품 포함입니다. 신규 ABO 프로모션과 홍콩, 마카오 2가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DBC가 시작이 됩니다. 기존 11시에서 시작 시간 11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글드림 그룹에서 아토피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스폰서님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한국아메이 최고의 아토피 전문가 파운더스 EDC 한순영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 아토피 강의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죠?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건데 제가 그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토피라고 하는 인연 때문에 제가 아메이라는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사실 아토피가 겪을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토피 덕분에 피부도 너무 깨끗하게 됐고 아메이라는 어떤 수단을 만나서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지금은 내가 아토피라는 것이 잘 걸렸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됐고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들을 건데 제가 여러분이 많은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Recording in progress. 네, 많은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아토피하고 비염, 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아토피 같은 경우에 너무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가렵다는 이유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움을 드리는 게 우린데 그 상담을 하실 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상담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다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고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제가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고통당했는 부분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갖춰지는 마인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이가 아토피인 경우든 비염인 경우에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해드리는 우리 상담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고쳐드린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면 굉장히 신뢰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쌓기를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톡 내용이라든지 사진 등등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사진도 많기는 많지만,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엉덩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꼭 고쳐서 우리 친구의 자신감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일 상황을 전달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온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황을 매일 전달받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이 친구가 개선이 되면 엄청 많은 분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토피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면역이 엄청 떨어지면서 아토피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를 제가 고생했었거든요. 아토피로. 그래서 저는 여름에 엄청 심한 아토피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려워서 그 진물이 엄청 많이 났었고 되게 가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많이 써봤겠죠. 병원도 다녀봤고 해봤는데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진짜 스폰서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린 거랑 마찬가지인데도 저에게 아토피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토피 공부를 하면서 아토피를 다 낫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가려웠었는데 2주 만에 피진물이 멈췄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드릴 거고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린 사례에서 100분 정도까지는 제가 카운팅을 했었어요. 아토피를 100분 정도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때까지는 카운팅을 제가 했고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토피와 친구들이라고 했던 거는 조금 더 뭔가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하면 조금 무겁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토피와 친구들인데 비염이든 그리고 뭐 지루성 피부염이든 건선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친구들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토피는 유아기 때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소아기 때는 이렇게 팔 안쪽이 얇은 부분에서 다리 뒤쪽에 얇은 어떤 피부에서 이렇게 많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인기에는 이미 이런 상태를 겪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표면이 굉장히 이렇게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키도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가정이 다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인이 한 가지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 중에
아토피든 비염이든 자가 면역 쪽으로 있으신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그냥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 예를 들면은 굳이 환경오염에 노출시키진 않지만 헌집 증후군도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집에 갔는데도 우리 아이한테는 맞지 않아서 새집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내 피부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지금 좋게 만들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남들이 다 걸리는 감기에도 끄떡없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좋게 하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을 써서 깨끗하게 낫는데 다시 약을 안 쓰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고 하는 부분들은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급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낫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인지해 주시고, 면역력을 어떻게든 길러주는 거, 그 부분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조경숙 리더님 여기 화면에 예, 조금 부탁드립니다.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물, 공기, 음식, 수면, 스트레스, 운동, 환경 호르몬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오늘 이해를 하시면 아토피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그리고 키 성장, 그리고 많은 암까지도 여러분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걸 확장해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오늘 초필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관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먹는 물이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나 고통 속에 있는 신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그 한자들마다 조금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뼛속에 수분 함량이 22%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뭐 키성장 같은 거 얘기할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토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혈액이라는 부분 있죠. 혈액의 94%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토피인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 하루 권장량의 물을 계산하실 때는 나의 몸무게 곱하기 0.03으로 돼 있는데, 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수치는 0.033이라고 계산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자, 여러분 0.033을 곱하시면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2시간마다 한 컵을 마셔라. 그리고 식사 전 30분, 식후 2시간 후에 마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타이머를 체크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물을 먹는 방법을 조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최대한 최소한 7컵 정도를 챙겨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침에 물 한 컵을 요즘 여러분이 굿모닝 같이 유산균과 한 컵을 먹죠. 자, 이 한 컵은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바로 항암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강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음양탕, 우리 송화소금을 넣은 음양탕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염증에.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컵을 드시고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식후 영양제를 먹으면서 물 한 컵을 먹으면 아침에 한 컵, 점심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해서 4컵을 누적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공복에 물을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이란 말은 자기 일보 직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씻고 나서. 자, 씻고 나서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물 한 컵은 심장병 예방까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7컵을 최소한 먹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겉으로 보습을 해주는 것처럼 몸 안을 보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아토피가 있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물을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기세포 활성화시키는 부분, 심장병 예방되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대부분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은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물을 먹는데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해줄 때 바로 정수기 얘기를 하면 그분이 거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로 해서 빨리 어느 정도 좋아지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정수기를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정수기를 섣불리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꼭 인지를 시켜주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당연히 염소나 중금속이나 녹조 등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되고 물통이 없는 직수 방식을 써야 된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제거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네랄이 또는 용존산소량이 듬뿍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정수기가 있죠.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 이제 유이 스프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오늘 당장 정수기를 바꾸세요 해가지고 바꾸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이거를 바꾸라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로 또는 씻고 바르는 거를 바꾸시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시면 마지막에 한 80% 나왔는데 20%가 안 나올 때는 물을 탁 바꾸면요. 완벽하게 나을 수 있어요. 아까 혈액의 94%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유가 있으시면 물을 바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 나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면 물은 어느 정도 좋아지시면 완벽하게 고치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물 관리는 됐고요. 이건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관리에서 두 번째 씻는 물인데 여러분 씻는 물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라는 염소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염소가 탁 붙으면 활성산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바디 샴푸라 핸드소프로 씻었다고 하더라도 염소가 제거된 어떤 물로 헹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연수기입니다. 우리 연수기 아시죠? 연수기로 하시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물을 헹궈내기 때문에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는 외출을 하는데 연수기를 못 들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녹차 티백으로 하시면 돼요. 자, 녹차 티백이 얼마나 좋으냐면 녹차에 있는 유효 성분에 뭐 비타민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우러난단 말이에요. 우러나면 그 티백 안으로 염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푸르스름하게 우러났을 때 녹차 티백을 꺼내고 마지막 헹군물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녹차 티백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녹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헹군물은 녹차에다가 헹구시면 이것 또한 연수기가 없을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녹차의 유효 성분 때문에 덜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번 우리 소비자분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심한 친구였는데 자, 연수기를 쓰라고 하니까 바꾼 거죠. 자, 여기 한 달 사용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빨리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는 이게 한 달 사용하고 이렇게 거의 녹물이 너무너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수기가 정말 좋기도 하지만 이분은 실제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토피가 다 나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씻는 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목욕을 이제 시킬 건데 자,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피부는
건강한 피부는 pH 5.5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자, 건강한 피부는 pH 5.5가 맞춰져 있는데 나는 여드름 피부다. 그러면 7에서 8 사이에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칼리성이죠. 그런데 아토피는 8, 9, 10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건강한 피부를 만들려면 약산성을 쓰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보면 아직도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로 바디 샴푸로 쓰지 마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중액계 알칼리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비누 성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그걸 경계하는 거지. 여러분 건강한 피부에 맞는 약산성을 쓰시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친구들 또는 심한 부분은 핸드소을 이 거품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핸드소을 몸에 바르라고 해요. 물로 한번 헹구고 핸드소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살짝 해주시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마지막에 헹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심한 부분이 부위별로 조금씩 심하면 그때는 핸드소을 쓰시고 몸 전체는 바디 샴푸로 GNH 바디 샴푸로 하시면 되고요. 이 바디 샴푸 말고도 바디 샴푸가 있죠. 그건 추천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몸을 어느 정도 거품을 내놓은 상태에서 치카치카 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발 씻고 마지막에 헹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씻고 나서 요 다음 페이지가 넘어갈 건데 나는 여름에 너무 심한 아토피다. 그러면 바로 보습을 이렇게 보습제를 하지 마시고 여름에 심한 친구들은 조금 더 시원하게 말리세요. 꼬들꼬들 선풍기나 이런 부분으로 얘가 조금 가볍게 말린 다음에 보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GNH 로션으로 너무 안 되는 거죠. 보습이. 그래서 우리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섞어서 바르시면 보습이 잘 되는데 가끔씩 이 오일 성분도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로션으로 조금 충분히 보습을 해주시고 내가 보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오일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프랑켄센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친구는 제가 여러 개를 다 써봤는데 프랑켄센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모든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프랑켄센스가 상처 치유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GNH 로션에다가 프랑켄센스를 한두 방울 정도로 믹스한 다음에 바르셔도 되고 프랑켄센스 원액을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비싸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것들 섞어서 바르는 걸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부위별로 제가 싹 발라봤는데 정말 빨리 회복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 치유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과 보습 관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먹는 물, 씻는 물, 그리고 보습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세탁 방법. 자, 세제 찌꺼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잊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습기 살균 때문에 정말 몇천 명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세제를 쓰는 거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우리 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인산염이 절대 들어있지 않잖아요. 무린 세제죠. 그래서 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 찌꺼기를 절대로 옷깃에 옷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10번을 헹궈도 안 헹궈져요. 근데 저희 거는 한 번만 헹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번에서 3번 정도 헹구시면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표백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표백제 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표백제를 쓰는 거는 100도 이상 끓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서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기인데 이 공기는 우리 물과 다르게 비염이 심한 친구들, 자가 면역 중에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공기청정기를
물하고 공기청정기 고민할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추천해 주시고, 피부 쪽으로 많이 안 좋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우선적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비염이 너무 힘들게 한다 하는 친구들은 공기청정기를 추천해 주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에 대한 뭐 통계를 내놨는 건데, 아토피 환자 또는 뭐 비염 환자 같은 경우에 흡인석 알레르겐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 놨는 거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를 여러분이 공기청정기 쓰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하루에 최소 2번 정도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꼭 해주고, 그리고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에게 특히 아토피보다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훨씬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민감하지만 않으시면 자동으로 켜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는 요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이 2리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00리터 정도의 공기를 흡입한대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분이 바로 정수기를 바꾸고 공기청정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3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 거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줄이시면 충분히 이 영양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맞춤 유산균을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당장 맞춤 유산균을 해볼게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위드인 전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에 3포씩 해서 9포 정도를 먹었거든요. 근데 밸런스 위드인을 제가 해보니까 한 포도 충분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2~3배로 시작해서 양 조절한다고 제가 말씀드려놨죠? 네. 첫 번째는 자, 유산균이었고, 두 번째는 카로틴인데, 자, 카로틴 플러스는 비타민 A 전물질이에요. 비타민 A가 되기 전 전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 점막 강화, 그리고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자,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적, 이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아토피인 경우에는 상처가 빨리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로틴이 엄청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카로틴을 먹는 거는 굉장히 강추하는 거고요. 그럼 양도 똑같죠? 요것도 한 알씩 하루 3번인데 3알씩 3번 드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2알씩 3번 드시는 분도 있고, 빨리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셔가지고 5알씩 3번 드시는 분도 실제 있으십니다. 자, 아세로라씨. 자, 이거는 요런 이유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 항생제, 천연 해열제,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알레르기 예방, 가려움에 탁월하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아세로라는 아토피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긁는 친구들은 아세로라씨를 딱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정말 가려움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금 요 세몬 오메가가 아니죠. 마린 오메가잖아요. 마린 오메가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마린 오메가가. 제가 해보니까 마린 오메가가 2알씩 2번 먹잖아요. 원래 정량이. 근데 요런 이유 때문에 먹는 거죠. 사실은 염증에 좋기 때문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토피가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오메가3를 쓰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2~3배를 써도 괜찮은데, 많이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들은 혈행이 너무 잘 돼서 빨리 배출시킨다고 피부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을 상담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조금 두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유산균, 카로틴, 아세로라로 시작하셔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 좋아지시고 뭔가 밸런스가 좋아지시면 마린 오메가3를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삼첨화로 맞죠? 퀸까지 같이 쓰실 수 있다면 건강한 요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퀸까지는 당장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영양제는 안 됩니까? 하시는 분이 있어요. GLA 블렌드는 안 됩니까? 더블엑스는 안 됩니까? 저는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워낙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블엑스가 정말 좋은 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물 영양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토피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렇게 유산균, 카로틴, 아세르라로 시작하고 그리고 좋아지시면 오메가3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아지시면 물도 바꾸고 이분들이 이제 퀸도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음식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면이 엄청 중요한데 사실 가려워서 못 자는 경우도 많고요. 예민해서 많이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려고 할 때는 잠재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션을 바를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한두 번 바르면 안 되거든요. 두세 번 이상 자기 전에는 긁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푹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고 푹 자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성장 호르몬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세포가 엄청 잘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보습을 잘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푹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 받는 게 좋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예민하게 되거든요. 아토피는. 자, 스트레스는 요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요것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책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굳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딱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와요. 자,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사랑이랑 감사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 악마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 천사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 이런 글자를 붙였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 붙여서 냉동을 시킨 거죠. 얼려서 특수현미경으로 결정을 찍은 거예요. 되게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증명해보러 일본까지 날아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PD가 막 놀라고 하는 그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 감사라는 글자만 붙였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대요. 자, 악마라는 글자와 천사라는 글자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보야라는 것과 망할 놈 맞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악마와 비슷한 결정을 찾아보세요 하면 하지 못해라는 글자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라는 글자는 굉장히 안 좋은 글자인데 하지 못해라는 글자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와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물은 다르다. 요거는 이제 실제 기도를 했는 거죠. 결정이 똑같은 물의 성분인데도 결정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션을 발라줄 때도 다 낫고 있다. 벌써 다 나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해본 실험입니다. 저희 딸하고 저희 가족이 한 실험인데 밥 실험이에요. 밥 실험. 이 책에 나옵니다. 그 저는 아토피 하는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하고 이 왓칭 책을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보면 이 똑같은 밥을 뜨고 가장 싫어하는 말, 듣기 싫은 말을 붙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을 붙였는데 이건 저희 딸이 한 거거든요.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곰팡이가 폈죠.
신기하지 않아요? 곰팡이는 똑같이 폈는데 이 곰팡이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곰팡이 넌 참 성격이 좋구나 라고 말을 들은 곰팡이는 그 뭐죠? 구수한 냄새가 나는 효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저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 실험을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요거는 네이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걸 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지가 나오고 요거는 밥 실험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왓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왜 했냐면 로션을 바를 때도 우리는 다 낫는다, 다 낫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애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 너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엄마가 의도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밥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몸에 맞죠? 물은 얼마나 많은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들을. 특히 아토피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6번째. 자,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엄청 빨리 돌기 때문에 심한 운동은 좀 가려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키가 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키 큰 운동을 해서 면역력도 올리고 순간적으로 땀이 나서 심해지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씻고 바르는 걸 또 해주면 되니까 운동이라는 부분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정말 중요한 환경 호르몬. 자, 요즘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 중 사람에게 흡수되어 가짜 호르몬이 진짜 호르몬처럼 몸속에 결합해서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하게 되는 물질이다. 자, 이걸 읽어줘도 아는 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다. 세포가 있는데 정상 호르몬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 호르몬이랑 똑같은 차키라는 거죠. 차에 시동을 걸 때 똑같은 차키 모양이니까 이 친구가 나오기 전에 이 친구가 나와서 차키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앞에 모양이 차키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샴푸, 치약, 세제가 피부에 남아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내 세포의 기름막을 퐁퐁질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코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먼저 경피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걸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막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 호르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생활 속에 환경 호르몬 보이시죠?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가정 내 실내 공기 샘플 그리고 내분비 장애 물질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그냥 호르몬인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분비 장애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내분비를 장애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변기 세척제, 욕실 세척제, 샴푸 같은 제품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해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노니페놀, 자, 세제나 농약, 일부 플라스틱에 사용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노니페놀을 에스트로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키로 맞죠? 가짜 키가 열어서 실제 문을 열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남성 호르몬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얇을수록 어릴수록 흡수율이 좋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래서 영유아에게 흡수율이 높은 거 보이시죠? 성인은 23.7인데 영유아는 60.7이에요. 나쁜 것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가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 자료가 벌써. SBS에서 한 20년 정도 전쯤에 이거를 계속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제서야 맞죠? 이제서야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조금씩 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강의는 정말 많이 해드리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는 흡수가 다릅니다. 보시면 이마의 6배, 턱의 13배, 손바닥의 0.83배. 자, 이걸 제가 많이 얘기해 줄 때 손바닥이 1배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1배.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럼 이마는 몇 번 맞죠? 똑같은 방법으로 6번 맞는 거예요. 등은 몇 번 맞죠? 17배 맞는 거예요. 생식기는 몇 배 맞죠? 42배를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세탁기 보세요, 여러분. 세탁기는 변기보다 250배가 더럽답니다. 우리 세제를 썼을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탁기 살균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세탁기 살균. 자, 지금은 여기 욕실세정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백제, 저희 거 표백제 3숟갈, 전용 숟가락 3숟갈, 그리고 LOC. 요거 대신에 LOC 있죠? 다목적 세정제 3컵 정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넣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돌아가면 일시 정지를 누르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하루 지나서 헹굼을 3번 정도 하시고 탈수하고 쓰시면 되거든요. 전 세탁기 뜯는데요? 뜯으면 기계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세탁기를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표백제 3숟가락, LOC 3개를 넣어서 여러분 세탁조 살균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은 세제에게 있는데 세탁기를 뜯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자, 변기보다 더 심한 세탁기, 세탁세제를 넣어서 우리 거를 넣어서 세탁조 살균을 꼭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쯤 한번 하면 좋겠죠. 저희 리더님들도 여름 되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방울토마토에 여기 제가 처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이걸 보여드리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혹시 농약이 아니고 과일물 아니냐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요거는 그 전에 있는 과일 세정제 통인데 제가 요게 조금 더 보기 좋아서 요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엄마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 과일물 아니냐고 해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했더니 안 나오죠? 자,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농약이에요, 농약. 농약. 자, 똑같은 쌀에 뿌렸어요. 이것도 안 뿌린 거고. 여기 노르스름한 거 보이시죠? 농약입니다. 자, 양파 농약 씁니다. 파 농약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꼭 세정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농약을 먹는 즉시 환경 호르몬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보내져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호작질을 하거든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드시고 싶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환경 호르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도움 되세요? 도움 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자기가 적었는 걸 한번 보시면 물에 대한 내용, 공기에 대한 내용, 음식에 대한 내용, 네, 그리고 수면에 대한 내용, 맞죠? 그리고 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엄청 알죠?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금 시간은 약간 5분, 10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Q&A를 해드릴 건데 혹시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공유는 제가 네, 제목에 너무 쉽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탁조 살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세탁조 살균은 자, 우리가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도 있고 맞죠? 통돌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통돌이든 드럼이든 똑같아요. 사실 방법은. 근데 뚜껑을 열고 그 우리 표백제 있죠. 전용 숟가락이 좀 큽니다. 그거 3숟갈 정도. 2숟갈도 됩니다. 사실 3숟갈 정도. 그리고 에로씨는 3뚜껑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10분 정도 세탁기를 돌리면요. 세탁조 살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검은색 그 때가 또는 미역 줄거리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정말 데몬스트레이션이 멋집니다. 그거. 그래서 막 돌아가면 그분들이 막 놀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돌린 다음에 그러면은 무슨 물로 하냐고 하는데 뜨거운 물일수록 좋겠죠. 뜨거운 물에 막 해서 10분 정도 돌린 다음에 일시정지를 눌러야 돼요. 왜? 아니면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일시정지한 다음에 24시간 또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세탁을 3번 하시고 헹굼 3번 하시고 그리고 탈수 1번 하셔서 뚜껑을 열고 쓰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아메이 세제를 쓰는데도 세탁조 살균을 해야 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때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메이 세제를 써도 물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에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에서 여름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못 삼키는 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카로틴 같은 경우에 씹어서 먹이기도 하고 아세로라 같은 경우에는 절구 있죠. 절구. 그러니까 약을 가는 것도 있긴 한데 뭐 독일에서 나온 거 이렇게 약 가는 게 있긴 한데 저는 가장 좋게 분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분쇄해 놓으면은 비타민C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약봉과 약사발을 여러분이 뭐 쿠팡이나 이런데 또는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데 구입하셔서 아주 곱게 분쇄해서 유산균 있죠? 우리 유산균 딱 잘라서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섞어도 되고요. 또는 아이들 약통 같은 거 있죠? 거기 섞어서 주면 되는데 비타민C가 조금 시큼해요. 그래서 그 아세로라 체리 같은 거 있죠? 아세로라 체리를 먹는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게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카로틴은 이 친구와 협상을 해서 씹어 먹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유산균에 조금 섞으면 그 카로틴의 맛이 조금 덜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게 이게 뭐냐면 여름에 심한 아토피는 조금 보송보송하게 해서 꼬들꼬들하게 한 다음에 보습을 했을 때 그 로션도 습진에 가까운 아토피인 경우에는 로션도 습진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죠. 내 몸에서는. 그래서 조금 꼬들꼬들 말린 다음에 보습을 하면 훨씬 저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상황을 주고받을 때 어떤 부분을 이거는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사진을 찍어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더 심해졌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데 더 심해졌어요 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어제 몇 시에 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제 혹시 땀을 많이 흘렸냐고도 물어보고 그리고 체온이 많이 오른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면 돼요. 낫고 있는 과정에서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막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가 발의 습진으로 껍질이 심하게 벗겨진다고 하는데 심할 때 피까지 난다고 이것도 네 맞아요. 아토피처럼 관리하면 됩니다. 요런 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핸드소프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고요. 등드름도 마찬가지죠. 등드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드름이 많이 난다는 얘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제가 등드름도 등드름이지만 그 간같이 같이 좋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프랑켄센스 같은 경우가 그 GNH랑 같이 믹스해서 쓰면요. 그 땀띠 같은 거 있죠. 등드름 땀띠 요런 경우가 많이 좋고요. 그리고 실제 등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마소닉 아시죠? 더마소닉 그 전에 더마아키텍트 전에 더마소닉으로 등드름 관리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보라색 스크럽 아세요? 보라색 스크럽 더마소닉이 없는 분은 더마소닉이 없으신 분은 그 보라색 스크럽 있죠? 팩 그걸 물 뿌리고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하셔도 보습도 되고 각질 제거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으십니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자, 아메이 세제 드럼 세탁기 사용하는데 다른 거 괜찮은데 에버 빨래용은 세제가 다 안 녹는 이거는 물이 내려가는 곳에 세제를 안 넣기 때문이죠. 물이 내려가는 곳에 세제를 넣으면 안 녹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세제 양을 너무 많이 썼다든지. 예, 그리고 아토크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거에서. 자, 아토크림이 그 뒤에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토크림을 써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경우도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써보시고 이게 조금 안 맞는 친구들은 아토크림을 쓰시면 됩니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토크림으로 굉장히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쫀득쫀득해가지고 보습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세로라 용량은 저는 2~3배 정도로 합니다. 2~3배. 네, 그리고 세탁조물은 당연히 가득 채워야 되죠. 근데 드럼 세탁기는 가득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할 경우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네, 다른 분들은 잠깐만요. 저는 피진물이 났을 때 2주 정도 피진물이 멈췄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완벽하게 다 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혈액이 바뀌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를 잡으시면 좋은데요. 3개월 안에 다 났습니다라는 표현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물이 멈추면 거의 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보통 아이들이 2주 안에 제가 진물을 거의 다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입술에 물집이 생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좀 많이 건드려질 거예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건드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건선이 있는데 자, 건선은 조금 다른 거라고 여러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선은 사실은 비타민 D가 결핍하신 분들이 건선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아토피보다 조금 더 센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선인 친구들은 아토피와 조금 다르게 디톡스를 같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2건 정도만 제가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는데 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상위 스폰서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